14일 오후 6시경 우주시의 한 지구대의 112 신고 내용입니다. 조현병으로 3여년 동안 정신과 치료 중인 30대 김모 씨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모친의 다급한 신고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습니다. 저런 안타까운 일이. 그런데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이 뭐지? 지금부터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의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등의 다른 유형의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진행되는 입원입니다. 정신질환 때문에 많이 위험하고 상황이 급박하면 응급 입원을 신청할 수 있구나. 그럼 응급 입원은 얼마나 위험하고 상황이 급박할 때 가능할까? 응급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 입원 법령을 근거로 하며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응급 입원의 대상자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데 자신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분을 발견하시면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의뢰에 대해 의사나 경찰관은 응급 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 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와 경찰관이 응급 입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추정 여부, 위험성, 긴급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진료 전정 여부, 망상 또는 피해 망상, 환각, 현실 검증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대상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대상자의 증상과 현장 상황에 대한 특징들도 함께 메모하여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위험성 여부는 자해 위험성과 타해 위험성으로 나뉘어집니다. 고층 건물의 난간, 다리 등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수면제 등의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손목이나 목 등 위험 부위에 자해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위험 물건을 소지한 채 위험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자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어떤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저체온증과 아사 위험성 등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는 자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거나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이 지속된 경우 등 이외에도 타인에 대한 뚜렷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에 위험성이 큰 경우 응급 입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급성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유무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응급 입원이 필요한 상황의 긴급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야간, 공휴일 등의 이유로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응급 입원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추정이 되는 대상자가 위험성과 긴급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응급 입원의 의뢰 대상자로 판단하여 응급 입원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최종 판단 및 입원 결정은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위험성, 긴급성이 높은 경우 응급 입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다른 입원 형태의 입원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응급 입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응급 입원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지금 함께 보신 첫 번째 사례는 목성시에 경찰에 신고된 사례입니다. A씨는 행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엉뚱한 말과 혼잣말 등을 하며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타인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신체에는 약간의 긁힌 흔적과 자해 상처 등이 관찰되었지만 심한 자상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A씨의 보호자에 의하면 2년 전 조현병을 진단받았으며 최근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A씨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행위를 지속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에 경찰은 A씨가 위험성 및 긴급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자가 있음에도 응급 입원을 진행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으로 A씨를 이송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19에 신고된 두 번째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토성시의 119에 신고된 사례입니다. B씨는 아파트 난간에서 위험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겠다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B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경찰과 1577-019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에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B씨는 현재 혼자 거주 중이고 단시간 내로 보호자가 올 수 없는 거리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자해 위험성의 판단 요건을 충족하고 보호자가 단시간 내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여 응급 입원의 의뢰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명왕시의 경찰에 신고된 사례입니다. C씨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욕설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상황이고 야간에 대로변을 지나던 타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타해 위험성 요건이 충족되지만 단순 만취 상태는 응급 입원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으로 보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입원이 지체되거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해왕시의 경찰에 신고된 사례입니다. D씨는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며 우울감, 무망감 등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자살과 자해에 대해 언급하였고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계획하고 있었으며 1577-019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상담원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1577-019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상담원과 상담 도중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며 경찰이 출동을 하였을 때 주변에 밧줄이 떨어져 있고 목에 자해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상자가 비협조적이고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인수할 보호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자해 위험성과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어 응급 입원의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30대 여성의 부모에 의해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자타의 위험성 요건이 충족되어 응급 입원 의뢰되었으나 전문의는 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 증상은 있으나 위험성과 긴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 입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투약의 필요성 및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주치의와 상의하여 보호 입원 등을 하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권유했고 이를 수긍한 환자와 가족을 응급실에서 지역 병원으로 연계하였던 사례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1577-019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로 문의하여 응급 입원에 대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대상자가 입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도 입원을 진행할 수 있을까?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일 경우 응급입원은 환자의 입원 및 치료 등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비자발적 입원의 일종이므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정신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응급성과 긴급성을 판단합니다. 현장 출동 경찰이 응급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응급입원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응급성과 긴급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향후 대상자의 관리 및 상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발견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의사, 현장 출동 경찰은 대상자의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응급 입원의 의뢰 과정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하였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의뢰를 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이송합니다.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 의뢰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의 주체가 의사나 경찰인 경우 동일인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는 대상자를 발견한 시점에 발견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이후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응급입원이 가능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 등 정신의료기관에 미리 유선상으로 문의 후 이송하도록 합니다. 의뢰의 주체가 의사나 경찰인 경우 동일인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는 대상자를 발견한 시점에 발견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이후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응급입원이 가능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 등 정신의료기관에 미리 유선상으로 문의 후 이송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응급입원 대상자와 보호 의무자에 대한 권리고지 과정입니다. 권리고지는 입원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응급입원 대상자와 보호 의무자에게 입원을 진행할 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의료기관에서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와 파악된 보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고지해야 하며 고지 대상의 서명을 받아 한 부를 교부하고 한 부를 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 상황으로 인해 입원 전에 권리고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입원 후에 권리고지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권리고지에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서명 불능 사유를 기재한 후 서명 불능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다시 고지해야 하며 보호 의무자의 신상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만 고지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응급입원 기간입니다. 응급입원이 결정된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란 초일 불산입되며 토요일은 주말에 해당되나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장은 이 진단 결과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일의 기간 이내에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이나 행정 입원 중 하나의 입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진단 결과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금까지 알아본 응급 입원은 다른 입원 유형, 특히 행정 입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은 대상자가 누군가에 따라 다릅니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고 행정 입원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은 입원의 주체가 다릅니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판단하는 의사와 경찰이 입원의 주체이지만 행정 입원은 시군 구청장이 입원의 주체입니다. 응급 입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입원의 형태를 전환하거나 퇴원을 결정하지만 행정 입원은 2주간의 진단 입원 기간 내 2명의 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을 받은 지자체장이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를 하면 한 달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에서 적합을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응급 입원은 대상자의 입원 전 평가를 위한 입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상자가 다른 입원 형태로 전환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가 목적의 입원으로서 응급 입원을 입원의 전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내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응급 입원을 의뢰해야겠어요.